아름다움은 뭐냐?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노년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책을 보고 길거리를 다니고 해외여행을 잘 다니고 그래도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가 없다. 이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 진정한 탐험은 우리가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게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말인데 참으로 전 지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처럼 노년의 삶의 예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이 듦의 약점, 부정적 심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대신 나이 들면 강점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강점, 그리고 또 가능성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노년의 강점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근데 전에는 너무 우리가 이런 쪽에 노년의 강점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얘기했는데 삶의 예술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거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음행을 같이 봐야 되고 좋은 점 나쁜 점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서서히 사라져가는 노년의 아름다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최근에 내가 이런 책을 봤어요. 도서관에서. 엄마 사라지지 마. 엄마 사라지지 마. 난 이걸 처음에 이걸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 이 작가가 누구냐 하면은 한설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금년에 한 70 됐을 거예요. 이분이 2년 전에 이런 책을 썼어요. 엄마 사라지지 마. 그래서 어머니의 그 90 넘은 어머니의 사진을 찍은 거야. 근데 너무나 사진들이 아름답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7점 넘은 눈으로 어머니를 찍었는데 그렇게 멋있더라고. 이 책을 보면서 야, 이런 아름다움도 있구나. 노년에는 이런 것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K 시니어 얘기할 때는 사회적 가치, 소셜 밸류고 그리고 인찬트먼트, 노년에도 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는 적어도 사라지는 아름다움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년의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며칠 전에 해운대를 갔었잖아요. 해운대에 가보니까 뒤에 엄청난 빌딩이 있어. 내가 빌딩이 보기 싫어서 안 올라가는데 이게 117층짜리 빌딩이 있고 또 101층짜리 103층인가 빌딩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커피도 마셔보고 그랬지만은 거기 내려와가지고 해운대를 거닐면서 웬 소녀가 앉아가지고 모래속에 말이야 손을 묶고 뭘 만들었다가 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다 또 무너질 거란 말이야. 이걸 무너뜨리고 다시 또 만들고 그 옆에서 어머니가 이 여자애를 초등학교 2학년쯤 됐나?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둘 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 이 애가 나를 보면서 웃어요. 또 옆에 지나가면서. 그래서 내가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서 사진을 내가 찍었는데 이것이 정말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말이에요. 아무리 111층짜리 빌딩보다는 이 무하나 바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소녀의 가슴 속에는 더 깊은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나 이 아가씨는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명을 제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년의 아티스트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아주 유명한 여자예요. The Artist Way, A Spiritual Path to Higher Creativity.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길, 그걸 아티스트 웨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이 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먼저 이 여자는 누구냐면 율리오 카메론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또래, 내 또래야. 48년생인데 이 남편이 유명한 감독이에요. 스코리지라고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 여자가 남편이 이분이더라고. 근데 결혼 생활은 2년밖에 못했어.
너무 예민하고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은 결혼생활 창조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결혼생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혼으로 오고 나서 굉장히 좌절을 받고 그래가지고는 고뇌를 하다가 책을 쓴 게 바로 이 아티스트, 자기 내면의 아티스트가 되는 길을 썼는데 이분의 그 남편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자녀도 이렇게 유명한 배우예요. 유명한 감독이고 이 같이 썼는데 각본을 이분이 카메론이 그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이 로버트 드니로인데 그 뉴욕의 배경으로 해서 그 마약 뭐 이런 곳에 찌든 그런 뉴욕시를 배경으로 찍었는데 정말 감동적인 영화인데 이 영화에 이분이 그 남편은 영화 연출을 했고 이분은 그 연출을 같이 하고 각본도 같이 썼어요. 아주 유명한 그 배우들하고 유명한 작가들하고 한번 보세요. 정말 감동적인 영화인데 그래서 너무나 전 재밌게 봤는데 이분이 우리가 예술가가 되기 위한 말이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써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솔직한 목소리와 귀를 기울여라. 나도 내 침대 옆에다가 메모장을 갖다 붙여놨어. 그래서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오르면 다 쓰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침대 옆에 메모장이 굉장히 창조적인 방법이다. 물론 이것이 효과적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는 이것이 효과적이었어요. 또 하나 방법은 아티스트 데이트를 해라.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것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가령 해질녘 바닷가를 거닐거나 하는 따위의 일을 즐기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기 내면의 아티스트를 키워나가라. 여기에 너무 목적지향적이면 안 돼요. 우리는 K시년은 아무래도 목적지향적이 되기가 쉬운데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즐기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라는 것은 한편의 시와 같다. 보통 사람으로는 말이에요. 한 70년 이럭저럭 살았으면은 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도 항상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요. 내가 지금 70대 중반 들어가는데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 세상 바라보는 느낌이 말이에요. 내 몸이 잘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우리 김호찬 대표가 들려주는 좋은 음악 듣는 것도 좋고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한편의 시와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을 시작하면은 굉장히 하루가 멋있어진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비유는 저는 한편의 장엄한 한편의 서사꽃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Dust in the Wind라는 거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짧은 노래인데 이것도 하나의 멋있는 노래지만은 베토벤의 운명과 같은 말이야. 그런 하나의 웅대한 심포니 이렇게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춘 말이에요. 그런 멋진 그런 서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좀 더 다채롭고 멋있고 웅대한 마무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난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때 이분 책을 상당히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인간은 누구나 늙기 마련이다. 억지로 자연에 반항하지 말고 우아한 노년을 맞는 게 좋다. 인생의 오케스트라는 평화와 조용함, 안락과 만족으로 끝이 나야지 깨진 심벌지나 찢어진 북소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년이 상당히 저는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산에 해질 때 얼마나 황혼이 멋있습니까? 이런 멋있게
그런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응대하고 멋있어야지 이 깨진 북소리 같은 말이요. 찢어진 북소리 같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된다. 잘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삶인데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이에요. 그 미국의 수존 울프라는 사람이 프리스턴 대학의 그 인간가치 연구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25년 연구를 했는데 요 단 하나의 질문을 했대요. 단 한 번뿐인 삶.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나는 역시 동양인인가 봐요. 동양인의 의미 입장에서 노자, 장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꼭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드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야 더 그 멋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또 목적이 없으면 안 되니까는 좀 우리가 어떤 K시니어로서의 목적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너무 얽매여서는 우리가 예술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 2020년도에 우리가 K시니어의 삶을 얘기할 때 좀 더 어떤 자기 개발하는 친구들이 쓰는 그런 어떤 천박한 이론보다는 좀 더 응원하는 말이에요. 좀 더 도양적인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비전을 꾸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을 즐기는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적 능력이다. 그 밖에 찾는 거는 내 생각에는 특히 우리가 70대, 80대 들어가면 말이에요. 그런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즐기는 것도 난 못 즐기거든. 가령 한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아무리 그 수백억 달러, 수백억 원의 그림을 우리가 집에 갖고 있더라도 이게 서산 밑으로 해가 칠 때 그 해지는 광경보다 더 장엄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즐기자. 이것이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축복은 뭐냐? 이 세상엔 낙원이다. 세상에는 아름답고 좋은 일이 너무도 많다. 노년은 특히 그렇다. 이 노년의 즐겁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 이게 노년의 예술적 삶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에게 가장 즐거운 것이 뭐냐? 어떤 게 나에게 그 즐거울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이에요. 나의 경우는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부산을 여행 갔다 왔지만 그것도 멋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장난기 어린 그 우리 손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그 우리 집에 와서 장난치면 놀다가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애들끼리. 그러면 내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렸을 땐 꽤 짜증났는데 젊었을 때는 지금 보면은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한 놈은 울고 한 놈은 웃고 그러는데 거기 억울해하는 그 오는 아이 뺨도 얼음만도 주고 위로해주고 이럴 때 그 인생의 최고의 이게 행복이 아닌 거야 나한테는 말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또 내 서가에 책이 있는데 우연히 그 책을 내가 그 좋아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꺼내가지고 먼저 털어내고 다시 본단 말이에요. 그때 그 내가 과거에 그 표시했던 밑줄 도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런 걸 다시 한번 읽어볼 때 그런 때 그게 행복한 게 아니냐. 인생의 어떤 즐거움이라는 게 큰 건 아니다.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하고 말이야. 며칠을 나하고 와이프가 지냈는데 그러다가 누가 먼저인지 모르게 그 저녁밥을 따뜻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화해하자고 그럴 때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인생의 행복이지 뭐 별거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누가 했냐 하면 주광천이라고 중국말은 주광천인데 이 사람이 미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건 미학이 별게 아니야. 핵심은 이거예요. 아름다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만 볼 수 있다. 이 주광천의 미학이라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젊었을 때 얘기했어. 근데 그 책이 아직도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주황천의 비약이. 근데 이 뉴욕이란 이게 별거 아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 또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삶을 즐기는 방법을 아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최고의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 다만 우린 K 시니어이기 때문에 K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말이에요. 소셜 밸류죠. 사회적 가치. 그리고 우리가 노인으로서 매혹적인 노인, 인찬트먼트 이 두 개의 키워드가 가미되어야만 우리가 최고의 삶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것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